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원불교의 수행법으로 좌선이 있는데요. 원불교 정전의 좌선이라 함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망념이 쉬인즉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즉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좌선과 같은 수행법으로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아주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좌선과 같은 선을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 좌선은 수승환각, 한방에서 머리는 시원해야 되고 발은 따뜻해야 되는데 이 수기를 올려서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 부교감신경을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 혈관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도 있고 혈액순환을 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춘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피부 고민 여드름. 여드름은 모공으로 배출되어야 할 피지와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 것으로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게도 외모 콤플렉스를 안겨주는 피부 질환입니다. 여드름은 호르몬의 불균형과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과 과로, 수면 부족 등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데요. 오랜 시간 피부에 남아있으면 흉터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올바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발이 잦고 흉터를 남길 수 있는 여드름. 여드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서 재발 없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치료하는 한방치료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누구나 한 가지씩 피부 고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덥고 습해진 환경에 요즘에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피부 질환이나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덥고 습한 날씨에 뭔가 이제 생길 수 있는 피부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덥고 습한 날씨이기 때문에 여드름, 또 지루성 피부염, 땀띠라든지 아토피 이런 질환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온도가 1도씩 상승함에 따라 우리 몸의 피지는 10%가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피지가 많이 나오는 그 여름에 여드름이라든지 지루성, 피부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드름의 원인과 한방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사춘기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인들도 여드름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고민도 있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여드름이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 여드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의 피부에 모공이 있고 땀이 나오는 땀구멍이 있습니다.
모공과 땀구멍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이 땀구멍은 우리 인체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 현미경으로 30에서 40배 정도의 배 확대를 해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공의 이제 털구멍이라고 하는데 안쪽에 모낭이 있고 여기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 피지가 있습니다. 피지선이 있는데 피지선에서 피지가 분비가 됩니다. 피지는 피부의 지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피지선에서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면서 모낭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만성염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여드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드름의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성장기의 호르몬 변화로 알고 있거든요. 또 다른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지 피지가 너무 많이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네네.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면 모공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모공을 통해서 나오지 못하고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에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체질에 따른 피지의 이제 분비가 많아지는데 대부분 사춘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춘기 이꼬로 이제 여드름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모공을 통해서 피지가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요즘 같으면 이제 화장품을 쓴다든지 자외선 차단제를 쓴다든지 이러면서 모공이 막히게 되면 이 피지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드름의 증상들이 심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모공을 통해서 피지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찌꺼기, 독소도 같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내 몸에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음식물의 쓰레기인 식적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네.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 뜻대로 안 된다든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 같은 걸 안에 감싸고 있게 되면 여드름을 통해서 피지 안에 모공을 통해서 여드름이 있는데 이 안에 염증 발현을 빨리 또 강하게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빨갛게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변비가 있습니다. 이 호르몬 변화는 대부분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여성분들도 여성 호르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 남성 호르몬 분비가 조금 분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남성 호르몬 분비는 좀 적겠죠. 그래서 남성분들의 여드름의 원인은 남성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는 게 특징적인 겁니다. 네. 그렇지만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대변을 통해서 우리 음식물이라든지 여러 노폐물의 찌꺼기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내 몸 안에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변이 잘 나가지 못하게 되면 피부로 찌꺼기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 특히 여드름이 심해지는 특징이 여성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요, 그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들로 나타나나요? 증상은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공이 있고 그 모공 안에 모낭이 있는데 이 여드름은 피부를 통해서 피지선을 통해서 피지가 나오면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피부 밖으로 완전히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못하고 모공이 닫혀 있을 때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드름이 약간 붉으면서 약간 하얀색의 여드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피지는 피부의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공을 통해서 모공이 조금 열려 있는 경우에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은 우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와 접촉이 되면 산화가 되고 산화가 되면 약간 검게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있는 분들 중에 피지가 분비가 되면서 모공이 조금 되어 있으면서 밖으로 나와 있을 때 약간 검게 여드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피부 쪽에 여드름이 내재가 되어 있으면서 염증 반응에 의해서 빨갛게 농이 잡히는 여드름이 있고 이 여드름을 간혹 이제 학생들의 청소년들이 여드름을 잘못 짜면서 손에 세균의 오염이라든지 자극에 의해서 피부에 이제 상처, 흉터가 남는 특징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여드름이 이제 청소년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고 20대 이후에도 성인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성인 여드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성인 여드름은 체질적인 요인이 대부분입니다. 네네. 우리나라의 100%로 봤을 때 20% 정도가 성인 여드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인 여드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피부가 대체적으로 지성 피부입니다. 네네.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은 중성 피부거나 건성 피부고 나머지 20%만이 지성 피부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냥 사춘기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여드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80%는 중성이나 건성이기 때문에 이 여드름이 사라진다는 말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체질적으로 지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지성 피부에 의해서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여드름이 얼굴뿐만이 아니라 가슴이라든지 등 쪽으로 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변비라든지 식적이라든지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성인 여드름이 같이 발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드름이 났다가 뭐 가라앉고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크게 걱정은 안 될 텐데 흔적, 흉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여드름 흉터는 왜 생기는 건가요? 이 여드름을 방치를 해서 염증이 많이 심한 여드름이 있습니다. 여드름 중에도 적당한 여드름이 있고 아주 지독한 여드름이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여드름은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서 정확하게 짜주어야 되는데요. 이게 잘못 짜서 본인이 이제 피지의 분비가 안 되거나 또 짜면서 손으로 우리가 짜면서 손에 세균이나 염증 반응에 의해서 상처가 남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여드름의 원인 중 하나가 이제 피지 분비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피지, 저도 이제 여드름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으로서 피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피지 왜 나오는 거예요? 피지는 우리 몸의 피부의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피지가 안 나오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피지가 너무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 또 식적이라든지 어혈이라든지 다른 스트레스의 원인에 의해서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는 게 원인이지 네. 피지 자체는 아주 좋은 겁니다. 아. 크게 세 가지의 효능이 있는데요. 네네. 피지가 첫 번째 우리가 벌레 퇴치 효능이 있습니다. 피지가 나오는 부분은 벌레가 물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피지선이 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에 모기를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춘기 여드름, 사춘기 이후가 되면 얼굴 쪽으로 지성 피부인 분들은 얼굴 쪽에 벌레에 물리지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가 됩니다. 네. 지성 피부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노화가 훨씬 진행 속도가 늦어지겠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분들의 노망인 피부에 윤기, 물광택이라고 하죠. 윤기가 있으려고 하면 피부 자체에 피지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네. 제일 중요한 우리 몸 피부의 천연 보습제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지의 긍정적인 기능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네. 네, 반성하게 되네요.
특히 이제 여드름이랑 지루성 피부염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 여드름과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은 같습니다. 네. 피지선을 통해서 피지가 분비가 되고 털구멍을 통해서 이 피지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 안에 봉오리처럼 쌓여 있는 경우가 여드름이고, 피부 밖으로 나와서 피지의 염증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드름에 대한 알쏭달쏭한 상식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가슴이나 등에도 여드름이 생긴다? 네, 요새 이제 그 SNS나 인터넷상에서 줄여서 가드름, 등드름 이렇게 이제 줄여서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피지선은 가슴 위쪽으로 있고 가슴 이하 쪽으로는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네. 이 피지 분비가 많이 되시는 분들, 성인 여드름이 있는 분들, 청소년들의 경우에 스트레스나 변비가 있는 분들은 얼굴 쪽에, 이마 쪽에 나다가 볼 쪽으로 나오고 가슴이나 등까지 피지선이 있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위쪽으로만 피지선이 있고 아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리나 이런 데 나는 거는 뾰루지나 예. 지루성 피부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발 쪽에 나는 거는 이제 네네. 무좀이라든지 한방에서는 이제 창이라고 해서 네. 아토피 개념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은 여드름을 악화시킨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드름 때문에 한참 고생할 때는 치킨 먹고 난 다음 날 좀 유독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몸 안에 식적, 내 음식의 용량보다 과하게 먹게 되면 피지를 분비하는 호르몬 수치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네. 피지의 분비가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음식을 저녁 때 고기를 많이 못 먹던 시절에 고기를 먹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하는 말이 내 얼굴 피부가 네. 기름기가 좔좔 흐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음식을 과식하고 육류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 피지에 이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튀긴 음식은 트랜스 기름에 의해서요. 이 기름은 피부의 장벽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네. 여드름의 염증 반응을 더 심하게 할 수가 있어서 여드름이 심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체질에 따라 피부에 따라 다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드름에 대한 알쏭달쏭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여드름 피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안 된다. 뭔가 이제 염증이 나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그 염증이 뭔가 더 심해질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가요, 박사님? 이제 그런 느낌은 있는데 네.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노화라든지 피부에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건성 피부의 체질인 분들은 약간 젤 타입을 하시고 지성 피부인 사람은 젤 타입이 적은 양의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지성 피부인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가장 먼저 화장, 자외선 차단제를 깨끗하게 세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드름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운동으로 땀을 빼면 여드름에 좋다? 땀 배출이 뭔가 그래도 이제 노폐물 해소, 배출 이런 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적당한 운동으로 해서 땀은 그 땀을 빼주게 되면 우리 인체 피지의 생성을 약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땀을 내는데 밤에 하게 되면
우리 피부의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오히려 피지의 생성을 돕고 피부에 염증 반응이 심해지기 때문에 낮과 밤에 따라서 운동량, 땀을 빼고 적절하게 산책 정도로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밤에는 우리의 체온이 잠을 자기 위해서 좀 떨어져야 되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막 체온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여드름은 자꾸 재발하니까 치료가 필요 없다.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었지만요. 뭐 맨날 약 먹고 뭐 치료받고 해도 나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는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친구가 종종 있었거든요. 예, 특히 청소년들한테 여드름이 많이 나고 네네. 청소년들 중에 외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모에 관심이 있는데 얼굴에 여드름이 있게 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공부, 학업을 해야 되는데 얼굴은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보아야 되는데 여드름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분노가 생기면 정신적인 자극이 오기 때문에 네. 치료를 반드시 해주시면 되고, 여드름 치료를 했는데 다시 재발한다 이런 경우에는 원인을 정확히 찾는 것이 필요하고, 이 여드름은 그냥 때가 되면 낫지, 우리나라 분들의 80%가 중성 피부, 건성 피부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중고등학교 지나고 대학교 좀 지나면 여드름이 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20%의 사람들이 있고, 이 여드름을 치료하지 않고 오래되어 있을 때 색소 침착이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여드름의 이제 원인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원인은 5가지라고 했는데요. 이 5가지의 원인을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지의 생성이, 피지의 분비가 많이 되시는 분들은 자기의 피부가 지성 피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 피부는 체질 개선을 통해서 지성 피부를 중성 피부로 변환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피지의 분비가 많아지고 생성이 많아지는 원인을 찾아서 체질에 따른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모공을 막는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약간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하고, 피부에 모공이 닫힌다는 것은 우리가 추우면 열을 뺏기기 싫기 때문에 우리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부의 모공을 닫게 됩니다. 네. 그런데 피부의 몸이 차가워지면 피부의 모공을 닫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안쪽에 여드름이 아주 강하게 간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서, 피부를 따뜻하게 해서 피부의 장벽을, 순환을 원활하게 시켜주면서 모공을 열어주어서 피지 분비를 밖으로 많이 나가도록 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식적입니다. 내 음식에 먹은 나의 용량보다 과하게 먹는 것은 항상 음식물의 쓰레기가 되고 찌꺼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몸에 필요 없는 찌꺼기는 대변을 통해서 나가야 되고 피부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맨 마지막에 변비까지 같이 있다. 변비가 있다, 식적이 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피부의 여드름 질환을 치료를 할 때 문진의 첫 번째가 소화가 잘 되는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대변, 소변이 잘 나가는지를 먼저 묻게 됩니다. 동의보감에서 대변이 원활하게 잘 안 나가고 여드름이 있고, 또 대변을 못 봤을 때 여드름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피부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대변을 뽑아주는 장의 운동, 연동 운동을 강화시키는 약을 써서 침을 놓아서 대변으로 여러 음식물의 독소가, 내 몸 안에 독소가 빠져나가야 피지의 양이 적어진다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는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되면 혈관으로 피가 많이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혈관에서 염증 반응에 의해서 피부 쪽에 여드름이 빨갛게 이렇게 충혈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요즘 이제 학업 문제라든지 친구 관계 또 진로의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얼굴에 여드름까지 같이 배가가 되면서 여드름의 화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화와 화가 플러스가 되면서요 여드름이 아주 빨갛게 농혈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여드름을 끄면서 스트레스의 이제 화를 조절을 해주는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박사님, 여드름 피부 질환 개선에 도움되는 한방차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한방차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예. 이제 음량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되는데 네. 일단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 여드름이 직접 나 있는 경우에 치료 효과가 있는 한방차와 여드름은 치료가 됐다가 또 다시 자꾸 여드름을 치료를 했는데 자꾸 여드름이 생성이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피지의 분비와 생성을 줄여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여드름이 빨갛게 충혈이 되면서 염증 반응이 심할 때 이제 효과 있는 한방차는 화의 열기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황금과 죽엽을 각각 5g씩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을 7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20분 정도 끓이시면 한 110cc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식사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에 반해서 여드름 치료를 피부과에 가서 또 한의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여드름이 자꾸 재발을 하고 또 음식을 과식을 했을 때 여드름이 자꾸 나오시는 분들은 여드름 치료는 결과물이고 안의 내용물 피지의 분비와 생성을 줄여야 되는데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창출과 백봉령을 각각 10g씩 이용을 해서 중간불 정도로 해서 물을 800cc 넣고 가스의 중간불로 20분 정도 달이시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아침, 저녁, 식전, 식후 상관이 없이 편한 시간에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특히 이 피지 생성이 많아진다는 것은 피부에 지성이 많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배 복압이 올라가면서 식적이 있는 분들이라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꼭 피지의 생성 분비가 많이 안 되어도 나의 체중이 과체중이다. 내가 음식을 과식을 한다. 이런데 효과 있는 한방차입니다. 네. 자, 오늘도 한방차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방차를 따르는 동안 오늘 어떤 분들을 위한 한방차 준비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한방차는 피지의 분비와 생성을 줄이는 한방차입니다. 피지의 생성이라는 것은 이 안에 지방이 있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지방을 만드는 것은 간장에서 내가 지방을 먹지 않아도 우리 몸의 간장에서는 지방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의 양을 줄이고 백봉령은 우리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의 습기를 제거해 주면서 비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대변으로 독소를 잘 빼주는 역할, 또 소변의 이뇨작용을 강하게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얼굴에 이제 피지뿐만이 아니라 얼굴이 붓거나 좀 피곤했을 때 다리가 붓는 분들에게도 효과적인 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차를 따라 놨고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네. 일단 쓴맛, 단맛이 같이 나는 것 같고요. 매운맛도 있나요? 매운맛 느껴지나? 아닌가? 근데 예. 일단은 쓴맛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혀가 막 까끌까끌하게 이제 혓바를 돋으면서 근데 또 단맛도 있고. 예, 단맛도 이 백봉령은 약간 단맛이 있고 창출이 약간 쓴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습니다. 네네. 예, 맛의 감각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 쓴맛도 느끼고 매운맛도 느끼고 이제 단맛도 이렇게 느끼고 그 대신 이제 오미의 감각이 좀 떨어지는 분들 음식을 주시는 대로 아무거나 잘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피지의 이제 생성의 분비를 예,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여드름 피부 개선에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예, 지압법도 여드름과 피지 생성의 분비를 줄이는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여드름은 화를 꺼줘야 되기 때문에 소상과 후계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소상 혈자리는 예, 엄지 손톱의 뿌리 각입니다. 예, 본인의 엄지 손톱의 뿌리 각. 예, 손톱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 말고 바깥쪽으로 해서 손톱의 내측으로 하고 손톱의 안쪽 뿌리에서 금을 긋고 손톱 엄지 손톱 끝에서 금을 그어서 만나는 부분을 예, 쇠젓가락으로 해서 남자는 좌측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하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5초 해서 5회 5회 정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압력은 약간 뻐근한 정도로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그 다음은 후계라는 혈자리입니다. 예, 후계는 우리가 주먹을 쥐었을 때 주먹을 쥐고 다섯 번째 손가락인데 여기에 볼록 나와 있는 주름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볼록 나온 부분을 위쪽에 보면 한방에서 본절이라고 하는데 그 본절을 예, 본인의 그 엄지손 쪽으로 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떼시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5초씩 해서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하실 때는 제가 소상부터 했지만 이 소상은 오장육부의 열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얼굴이 빨갛게 충혈이 된다든지 여드름이 빨갛게 농혈이 되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예, 그런데 항상 지압법을 하실 때는 양을 먼저 하고 음을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엄지 쪽이 음이 되고 바깥쪽이 양경이 됩니다. 그래서 후계혈을 먼저 이용을 하시고 두 번째 예, 소상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피지의 분비와 생성을 줄이는 혈자리는 예, 엄지발에 있습니다. 네. 예, 대돈과 태백혈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예, 대돈혈은 엄지 발톱의 윗부분에 보면 털이 몇 조각씩 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털이 한 서너 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털이 좀 많으신 분도 있고 털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털이 있는 분들은 예, 이게 이제 엄지 발톱이라고 하면 엄지 발톱 뿌리 쪽에서 위쪽으로 가면 이렇게 모발이 있습니다. 네. 예, 그 털이 있는 부분을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백혈입니다. 음백혈은 족태음 비경으로 우리 몸 안에 쌓인 식적이라든지 예, 불필요한 수분을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엄지 발톱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발가락 쪽 말고 발가락이 없는 쪽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해서 아까 소상혈자리와 같습니다. 예, 손톱의 뿌리각 엄지 발톱에서 예, 안쪽으로 긋고 예, 발톱의 뿌리각에서 그어서 만나는 부분을
예, 5초씩에서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이 경우에도 간 쪽, 예, 엄지 발톱의 위쪽은 양쪽이 되고 안쪽은 음쪽이 되기 때문에 대도녀를 먼저 5일 지압을 하고, 예, 그 다음에 태백혈을 지압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여드름이 지금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예, 후계와 소상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개, 나는 피지의 분비도 많고 평상시에 지성 피부다 그러면 후계와 소상을 지압하시고, 예, 그 다음에 대돈과 태백을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안 되면 저녁에 하루에 한 5분 정도에서 지압을 꾸준히 해주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만 38이고요. 예. 키는 179에 65kg요. 네. 옆에 지금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예.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제가 조금 잠을 잘 못 자고요. 예,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는데 자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제대로 좀 못 자는 것 같고. 꿈을 좀 꾸십니까? 어쩌다 한 번씩 꿔요. 예. 꿈은 꾸는데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좀 개운치가 않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잠도 좀 잠의 질이 안 좋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저녁 때 잠은 몇 시쯤 주무십니까? 보통 12시 안 넘기려고 해요. 예. 낮잠 주무십니까? 낮잠, 잠깐 이제 아예 누워서 자지는 않고요. 좀 쉬는 느낌으로 눈만 감고 한 10분 정도 예. 자요. 예, 예. 예, 잠깐 깜빡하고 잠깐 깨면 예, 예. 한 10분 정도 이제 눈을 이제 뜨면 10분 예, 예. 정도 지났다는 거죠. 예, 예. 현재 병원에서 혈압약이나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약이 있습니까? 아니요. 따로 없어요. 예, 수술하신 적은요? 없어요.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본 적 있습니까? 한의원 예전에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소양이나 소음이네 조금 둘 중에 하나라고 예. 그 정도 옛날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술 하십니까? 아니에요. 안 마셔요. 술 한 잔 하면 얼굴 빨개지십니까? 술은 그렇게 못 마시는 편은 아닌데, 마시진 않아요. 예. 예. 빨개지지는 별로 않으시는 거죠? 한두 잔 안 하셨을 때? 빨개져요. 예. 예, 예. 지금 몸무게는 65kg인데 예전부터 이 정도의 몸무게십니까? 조금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에요. 65. 이것도 조금 찐 거예요. 65kg. 식사는 하루에 3끼 잘 하십니까? 예, 새끼 꼬박꼬박 먹고, 근데 조금 불규칙한데, 그래도 예. 새끼는 하루에, 해요. 이 불면증이 온 게 몇 년이나 되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지금 어릴 때부터 계속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조금 예민한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는 곳이 바뀌면 예. 잘 못 자고 예.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예. 피부가 좀 고운 편이세요? 그렇게 곱지는 않은데 그냥 보통이세요? 예, 보통이에요. 예. 예. 이제 대부분은 그 여성분들이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좀 잘 못 주무시고 이제 남성분들은 한 20% 정도가 잠자리가 예. 바뀌면 잘 못 자는데 이제 남성분들은 양이기 때문에 환경이 아. 바뀌어도 잘 자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네. 영향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면의 질 자체가 좋지가 않은 아. 겁니다. 예. 아. 음식은 잘 섭취를 하시는 거죠? 제가 조금 그 소화도 좀 잘 안 되는 편이라 예. 채식 위주로만 해요. 예. 아, 고기는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십니까? 그래서 뭐 아예 안 먹는 건 아닌데 예. 먹을 기회가 있더라도 이렇게 많이는 안 먹으려고 해요. 조금 많이 예. 먹으면 항상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음식 나이가 그렇게 38이니까 많으신 게 아닌데 식사를 네네. 이제 이때는 뭐 고기도 잘 먹고 뭐 야채도 아. 잘 먹고 이래야 되는데 특히 아. 채식은 조금 식사를 많이 해도 소화는 크게 불편하지 않고 고기를 조금 더 먹으면 소화가 약간 불편하다시는 겁니까? 예. 예. 그래서 되도록 잘 안 먹어요. 예. 그 원래 좀 내성적인 성격이세요? 뭐 밖으로 활달한 편은 아니죠. 예. 예. 이제 고기를 잘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조금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간에서 담즙 분비가 안 되고 담낭 기능이 간장하고 이제 쓸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고기를 소화 흡수하는 역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간하고 담요. 그래서 뭐 검사했을 때 간 수치가 이상은 없지만 우리가 간은 동의보감에 보면 장군지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장군은 그 어떤 적군이 들어왔을 때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해서 우리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내 몸에 이제 간장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담즙 분비가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금 활달하기보다는 이제 좀 내성적이고 내부를 추구하는 이런 성향의 이제 소유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그 소화가 또 좀 잘 안 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소화가 잘 되려고 하면 그 위장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지금같이 고기를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했을 때 위장에서 암죽으로 믹서기로 갈아서 십이지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보내고 췌장에서 소화효소를 췌장 십이지장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음식물을 영양분화 시켜서 밑에 이제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해야 체중이 증가가 되는데 지금 고기를 잘 드시지 못하고 조금 과식했을 때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은 간하고 이제 담낭 기능을 보충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1차적으로 그 밤에 지금 12시 전에 잠을 자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1차적으로 불면증이 있을 때는 낮잠을 안 주무셔야 됩니다. 식사를 하시고 이제 밤에 수면의 질이 좋지가 않고 조금 뭐 스트레스나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잠이 좀 늦게 드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낮에 식사를 하고 잠깐 앉아 있으면 한 5분, 10분, 15분, 20분 잠깐 자게 됩니다. 그러면 이 증상 자체가 낮에 낮잠이라는 수면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밤에 잠을 적게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식사를 하고 졸리면 잠깐 산책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산책을 좀 해주시면 되고 잠이 오시기 전에는 침대에 눕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네네. 낮잠을 안 주무시고 두 번째는 이제 저녁 때 일을 하시다가 졸리시면 그 다음에 누우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해드릴 건 그 담즙 분비 간장하고 담낭 기능을 강화시켜서 조금 예민하다는 것은 원기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예민하고 섬세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이때 도움이 예, 되는 예.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향부자 4g, 상부자, 예. 예, 4g, 예, 백출 4g, 백출, 예. 황기 4g, 황귀, 예. 예, 감초 4g. 감초, 예. 예, 그 네 가지를 물을 700cc 넣고 중간불로 달이세요. 예, 아, 그렇게 예, 해서 감사합니다. 그걸 예, 예.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0분 정도 달이시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아,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드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방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를 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알려주세요. 아, 저는 36살이고요. 예. 키는 한 160, 몸무게는 한 50 정도 돼요. 50kg. 지금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아, 네. 보통 이제 여자들 생리할 때 그 예. 전에 예, 이제 생리전 증후군. 예, 네, 증후군 중에 이게 예. 감정 기복이 심한 게 있는데 예. 그런 것도 한방약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지 그렇습니다. 궁금한. 네. 아, 네. 그래요? 가능합니다. 근데 그럼 그거를 이렇게 꾸준히 달로 계속 먹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 오기 전에만 바로 좀 먹는 건가요? 그건 이제 본인 체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생리전 그 감정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많이 예민해지거나 예. 이제 뭐 이렇게 화를 좀 잘 낸다거나 막 예. 그런 쪽으로. 근데 원래는 안 그랬는데 예,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그 생리전 증후군이 그 생리하면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시는 분이 있고 지금 경우는 이제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예민하고 좀 짜증나고 이제 이런 생리전 증후군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네네. 예. 이게 한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뭐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뭐 20대 때는 느끼지 못했던 건데 예. 30대 되면서 이제 좀 더 확실해지고 좀 뚜렷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생리 주기는 일정하십니까? 네네네. 예, 생리통은요? 없는 편이에요. 아, 진통제 거의 복용하지는 않습니까? 아, 근데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예. 두통이 심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예, 생리 몸은 전에 상관없는데. 예, 네네. 생리 전 두통이 옵니까? 네. 예. 생리 전 두통이 오실 때 속이 울렁거리거나 미식거리는 증상이 있습니까? 네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더 뚜렷해진 거고, 뭐 20대 때 이럴 땐 느끼지 못했던 증상들이. 예. 그러면 이게 생리 그 주기 이렇게 보시면서 28일 주기입니까? 좀 늦습니까? 보통 28일 주기, 28일, 30일 정도. 예. 네. 그 지금 다른 뭐 일 하고 계십니까? 네, 그냥 그냥 일반 사무직이에요. 예. 예. 혹시 결혼은? 네네, 했어요. 예. 출산하셨습니까? 아, 아니요. 예. 지금
이제 여성분들이 그 생리 전 증후군이 나타나고 또 생리 전에 두통 증상이 나타나고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경우에는 몸이 이제 차가워지거나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나 우라가 이제 내재되었을 때 이 생리 전 증후군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예. 아, 네. 예, 요 근래 들어서 특별히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있습니까? 글쎄요, 딱히 그런 건 없었는데. 예. 음, 그 냉대안은 있습니까? 가끔씩요? 가끔요. 소화는 잘 되세요, 평상시에? 네, 평상시 소화는 잘 돼요. 그리고 혈압약이나 특별히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예, 수술하신 적은요? 뭐, 딱히 막 큰 수술한 적은 없어요.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네네. 예. 저 소양인이라고. 아, 소양인이라고 했습니까? 네네. 예. 술 하실 줄 아세요? 아, 네, 뭐 이제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하면은 예. 그냥 한두 잔 정도. 아, 예. 는 제가 이제 술을 물어보는 것은 제가 진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체질 검사를 받았을 때 소양인 체질의 경우에는 몸 안에 열이 있기 때문에 술 자체의 성질은 약간 뜨겁습니다. 그래서 열이 있는 분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을 한두 잔만 해도 얼굴이 빨갛게 충혈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네네. 술을 한두 잔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세요? 그렇지는 않은데 예. 그런 증상은 없어요. 없고. 에어컨 좋아하세요? 아니 저 에어컨 안 좋아하는데. 예. 지금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예? 될 수 있으면 에어컨이랑 뭐 선풍기 바람 잘 안 쐬는 편이에요. 좀. 예. 지금 그걸로 봐서는 이제 그 소양인 체질보다는 소음인 체질의 성향이 많습니다. 소양인 체질의 경우에는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친구분들 그 커피 마시는 데 가셔도 시원한 이제 음료에다가 에어컨 바람 많이 나오는데 빵빵이 나오는 데 가서 앉아 있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데 지금 소음인 체질의 경우에는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도 더울 때만 잠깐 쐬고 그 다음은 선풍기 에어컨 바람이 직접 안 나오는 옆에 앉아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체질은 이제 소음인 체질인 경우 확률이 조금 더 많고 그 다음에 생리하기 전에 지금 화가 약간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두통이 온다는 것은 자궁이 이제 차가워지면서 몸이 손 다리 쪽으로 해서 말초신경 쪽으로 순환이 잘 안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제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원래 달달한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단 거 안 좋아해요. 예, 싫어해요. 커피 드셔도 원두 커피 좋아하십니까? 네. 예, 아니 약이 익모초라는 약을 처방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써서요. 예, 익모초 네. 8g, 익모초 8g, 네. 예, 감초 4g, 감초 3g, 네. 예, 당귀, 청궁 각각 4g. 당귀, 천궁이요? 예, 네. 예, 당귀, 청궁은 불수산이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 손인데 여성분들의 이제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피를 보충해 주는 약재입니다. 특히 네네. 소음인 체질의 경우에는 몸이 찬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예, 피의 양이 많아져야 말초신경 쪽으로 머리 쪽으로 피의 양이 충분히 가야 우리 몸이 따뜻해지기 때문에요. 그 네 가지의 약재를 예, 가스 중간불 정도에 놓고 물을 800cc 넣으세요. 800cc요? 예, 그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달이시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아,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한 잔 드시고 저녁 때 퇴근해서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복용을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박사님, 평소에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고 또 뭔가 그 여드름을 좀 안 나게 할 수 있는 뭐 생활 습관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일단 피부에 이제 재생 또 그다음 피부에 이제 재생이 잘 되려면 모공을 통해서 피지의 분비가 왕성이 잘 되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피지의 분비가 너무 왕성하게 되면 오히려 여드름이 심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야채나 채소,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를 해서 장 속의 노폐물을 대변으로 잘 끌고 나가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여드름이 있을 때 본인의 손으로 자꾸 건들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손이 자꾸 가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알코올솜으로 소독을 하고 가벼운 것은 본인이 짜도 되는데요. 조금 심해진 경우에는 전문의의 상담을 받고 치료를 같이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여드름 함부로 짜면 또 흉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손으로 만지지도 말고 올바른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피부가 더 손상받기 전에 전문의를 찾아서 자신의 상태에 맞는 여드름 치료법을 선택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